루킴 칼럼, 오늘은 안철수가 4월 7일 서울시장이 된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민의 약 60%가량은 중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들이 이른바 부드러운 혁명, 부드러운 선거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공식 통계로는 서울 시민의 약 80%가량이 중도층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나머지 10%, 20%가량이 각각 극우 또는 극좌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극좌나 극우에 치우치는 사람은 서울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 시민들이 대부분 실용주의적인 정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동안 너무나 오래 해온, 너무나 오래 이어져온 이념투쟁을 그만 보고 싶다는 거죠. 정치의 정상화, 정치의 상식화, 실용화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서울 시민과 국민 대다수의 어떤 희망이고 느낌이고 소망입니다. 좌파 우파의 싸움, 남남 갈등, 이 싸움, 그것은 북한이라는 주적을 눈앞에 두고 적전분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시적으로 볼 때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용당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4월 7일에 부산과 서울의 보궐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좌파 우파의 정권이 아닌 상식의 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그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런 어떤 결전의 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북유럽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를 수정하고 또 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사회적인 요소로 가감을 하고, 그러면서 멋진 자본주의와 훌륭한 민주주의를 성숙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실용주의적인 자본주의요, 실용주의적인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안철수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고, 실제로 안철수 외에는 그런 인물을 현 전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국민과 서울 시민은 이제 한국 정치에서 때려잡는 정치, 죽이고 보복하는 정권, 그런 건 좀 스톱하자. 너무 피곤하고 너무 소모적이지 않느냐. 그러다가 대한민국 국민, 국가 다 공멸해버리겠다. 국가가 파탄나겠다. 이런 우려가 정치인보다 오히려 시민 가슴속에 더 크게 지금 싹트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그간의 한국 정치 권력 이동 과정을 보면 초기에 군사 정권이 독재 정권화하면서 어떤 경제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됐지만 국민의 인권과 노동 착취와 언론 탄압, 이런 면에서는 매우 부작용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군인과 경찰과 검찰과 정보기관이 힘을 가지고 득세를 했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등등은 매우 억압을 당한 게 사실입니다. 노동자, 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등이 반발하고 어떤 반동의 심리를 가지고 이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 정권이 들어섰었죠. 그래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물결치듯이 와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많이 성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순기능도 있었지만 부패하고 또 농단의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로 촛불의 국민적인 저항이 있었고요. 또 그 결과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초래했고, 좌파 정권이 진보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현재까지 부정의 문제, 비리의 문제, 보복의 정치, 이런 것들이 만연되면서 국민 피로감, 어떤 국민의 실망감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극한적대의 정치를 종식하고 국민 분열의 상태를 이제는 끝내고 다시 조용한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조용한 혁명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주의적인 정치를 좀 보고 싶다. 그것이 이른바 soft revolution, 부드러운 혁명, 선거를 통해서 상식이 통하는, 법치가 통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조용한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이번 4월 7일 선거의 중대한 의미라고 봅니다. 좌익 정권도 우익 정권도 아닌 중도와 상식과 실용주의의 정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도와 상식의 실용주의 정권을 대표하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인물은 윤석열과 안철수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실용주의로 인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 단계로 성숙을 해야만 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실용주의는 그동안에 우리 정치가 해온 어떤 좌익의 정권, 우익의 정권, 독재 정권, 문민 정권 등등 여러 가지 반발, 반동으로 다양한 정치 현황들을, 정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실천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치가 이제는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실용적으로 도움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 후기에 실학이라는 조선 유학의 새로운 학풍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실학파라고 하죠. 정약용 같은 분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에 국민 생활과 국가가 아주 극도로 황폐한 상태에서 그리고 서양의 세력이 아시아로 동점해오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 속에서 조선 후기에 이른바 유학의 실용적인 학풍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시대적인 변화의 요구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국가 개혁을 하고 사회 경제를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학파 유형원의 반개수록 또 정약용의 경세유표 이런 저서들 속에는 국가 개혁의 목표가 분명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조선의 정권이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 실패의 결과는 극한적인 캐톨릭 종교의 탄압, 그리고 이어지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 명성황후의 시해와 또 이 땅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1970년대에 중국은 물론 중국도 모택동이 주도하는 농촌 게릴라 운동에 의해서 레니니즘, 스탈리니즘을 도입을 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그 공산주의 국가를 해보니까 국민도 피폐해지고 국가도 피폐해지고 전통문화는 파괴하고 국론 분열과 국가 분열이 극도로 치달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모택동 사회 1976년 정도부터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중국을 새로운 개혁 개방의 시대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덩샤오핑이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면서 주창했던 것이 개혁 개방인데요. 이념, 좌의 우념, 우의 우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념의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흑묘, 백묘론, 남파, 북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관, 헤이мя오, 바이мя오. 고양이가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쥐라는 놈을, 쥐새끼를 잘 잡는 것이 찌우쇼, 하오мя오. 그것이 바로 좋은 고양이다. 이것이 이른바 덩샤오핑의 흑묘, 백묘론입니다. 그리고 남파, 북파론은 국가의 목표, 국가의 목적, 국민의 행복은 저 산 위에, 저 산 정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올라가건 북쪽으로 올라가건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남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냐 북쪽으로 가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남파, 북파론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현대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이고 실용주의 정치였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겨루는 G2의 지위까지 올라오게 한 거죠. 우리도 이제 이념 투쟁에서 벗어나서 좌우익의 극한 논쟁, 보복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실용주의 정책을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실용주의 국가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국가 개조, 경제 발전, 국민 행복에 공헌할 수 있는 실용적인 노선, 실용적인 정치를 가져보자. 그게 국민 여망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과 시민이 가져야 되는 실용주의 정치는 다음 4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된다. 실용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 기본은 법치다. 법에 의한 통치. The rule of law. 법이 통치하고 법이 지배해야지 어떤 한 대통령이라는 무한의 권력을 가진 한 인간 혹은 한 정당이 법 위에 서서 무한의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리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확보되는 것이 실용주의적인 민주주의다. 그리고 인권 보장, 아동의 인권, 여성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이민자의 인권, 이 같은 각종 자유와 다양성이 확보되는 사회가 실용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실용주의 정치는 국민의 행복에 복무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국민의 행복에 유익한가 안 한가,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실용주의 정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경제제도, 교육제도, 입시문제, 노동의 정책, 부동산 문제, 금융제도 등등이 모두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가, 이로운가 안 이로운가,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실용주의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부국강병입니다. 이 실용주의 정치를 가지고 부국강병, 부자인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드는 가능성이 있는가? 거기에는 외교와 국방과 안보의 모든 분야에서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교도 실리외교요, 경제도 실질적인 경제발전, 부국강병을 반드시 실용주의적으로 달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용적인 접근과 대처하는 유연한 부드럽고도 유연한 정치 사상을 우리는 실용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 이념과 동서양의 사상과 고대와 현대의 모든 정치 철학을 다 녹여서 복합적이요 융합적이며 통합과 통섭의 사상을 실용주의 정치로 만들어내자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실용주의 정치는 남북한 통일에도 유용한가 안 한가를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통일이 아니고, 무조건 비핵화가 아니고, 무조건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비핵화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통일은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유연한 생각과 정책 가지고 유연한 논쟁을 통해서 실용주의적으로 한 번 더 통일에 접근하자는 거죠. 이 같은 실용주의 사상과 실용주의 정치가 이른바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엄지척을 눌러주시면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루킴 칼로입니다.